자, 11번째 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1억 원을 모은 사람은 부자까지는 모르겠는데 가난해지지는 않습니다. 최소 5년, 보통 10년 걸립니다. 1억 모으면서 인내와 검소, 자제력이 몸에 배이게 됩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제가 1억 썰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사실 뭐 좀 지겨운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1억이야? 예, 지겨울 거예요. 근데 제가 전에 얘기했죠. 매일 할 거라고. 매일매일 할 거라고. 그냥 1억을 못 가진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1억을 못 모은 사람이 너무나 많으니까. 사실 1억 가지고 있다고 뭐 특별히 달라진 건 없거든요. 근데 1억도 없는 사람도 많으니까. 아, 진짜 많아요, 이게. 통장력 1억도 없는 사람이. 5천만 원도 없는 사람도 많아. 그래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지, 도대체. 물론 갖가지 이유나 사유는 있겠죠. 그래도 어떻게 모아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직장을 다니는데 돈이 없다는 건 좀 그렇잖아요. 물론 요즘에 직장 다녀서 월급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이것저것 돈 쓰다 보면 남는 게 많이 없기 때문에 어, 돈 모으기 힘들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래도 모아야죠. 그러니까 돈을 모으기 힘든 거지 아예 모이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모아놓은 돈이 없다는 건 이건 나한테 진짜 문제가 심각하게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돈을 못 모으는데 이 원인 분석이 안 되는 분들 많아요. 일단 일반 보통 사람이 1억을 모으려면 10년 기준이면 이제 80만 원씩 이제 120개월 그렇게 해야 되고 달에 100만 원이면 8년 정도 걸린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요즘에 보면 달에 50도 못 모은 사람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100만 원씩 매달 한 8년은 걸린다는 거죠. 8년. 오래 걸리죠. 8년이면. 진짜 오래 걸리죠.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 직장 다니면서 그 매달 적금 넣고 오랫동안 모아서 1억을 만든다는 게 절대 쉬운 건 아닙니다. 그리고 중간에 유혹도 많이 찾아와요. 현타도 많이 밀려오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것도 참아야 돼. 돈 모으기 쉬운 것 같았으면 다 하죠. 다 하죠. 근데 쉽지 않으니까. 근데 요즘에 점점 못 모으는 거야. 점점. 제가 뭐 돈을 모으라는 게 무조건 막 지속 아껴 쓰라는 게 아니야. 쓸 건 써야지 당연히. 근데 요즘 보면 너무 많이 쓰니까 문제. 너무 많이 쓰니까. 제가 생각해도. 근데 자기들이 많이 쓴다는 거 못 느껴 이게. 지금 젊은 사람들 소비 수준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진짜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게 많이 쓴다고 못 느껴요. 이걸 평균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많이 쓰는 게 맞는데. 근데 제가 1억을 모으라고 왜 강조하냐면 1억을 모아봐야 이 돈의 소중함을 압니다. 그리고 좀 세상을 바라보는 눈높이가 달라져요. 이게. 돈을 모은 사람과 모으지 않은 사람의 어떤 마음가짐, 멘탈 이런 것들 차이가 커요. 지금 멘탈적으로 안 좋은 분들이 있죠. 좀 굉장히 좀 감정이 안 좋다거나 이 사례비 못하는 분들 보면 돈이 없어요. 이게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돈이 없다 보니까 불안해요. 예민하고. 물론 돈이 있는 분들도 좀 예민한 분들이 있어요. 예민한 분도 있습니다. 그래도 가지지 못한 분들보단 적어요. 확실히 그런 걸 느껴요. 뭐냐, 돈이 있으면 어느 정도 감정 통제가 가능하다는 거. 웬만한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잘 넘어갈 수 있다는 거. 네. 돈이 없는 분들이 내가 살아보니까 멘탈이 약하고 굉장히 감정적이고 이 세상에 대한 분노도 많아요. 그 왜 그러겠어? 돈이 없다 보니 쪼들리는 거죠. 반면에 돈을 좀 모아본 사람은 힘든 게 있어도 그래 뭐 세상 원래 힘든 거니까 그런 마인드 가지고 어떻게든 극복해 나갑니다. 마음가짐 차이가 확실히 좀 벌어져요.
그리고 1억을 모은 사람들 중에 게으른 사람은 없어요. 직장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억 단 이상의 돈을 모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1억을 모으려면 일단 경제활동 계속 해야겠죠. 일 중간에 쉬면 안 되겠죠. 일 중간에 쉬어버리면 더 이상 모을 수가 없고 돈을 까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10년 동안 80만원씩 적금 넣었다는 얘기는 10년 동안 직장을 다녔다는 얘기죠. 다르게 말하면 중간에 쉬어본 적이 없다는 얘기죠. 금방 성실함을 증명하는 잣대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객관적으로 열심히 산 거예요. 열심히 살았으니까 이 정도 돈을 만지는 거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1억 원 돈이 있기 때문에 웬만한 금전적으로 벌어지는 어떤 위기에 대해서는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1억을 모아봤으니까 2억도 모을 수 있고 보다 건실한 목표를 가능해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점점 안타까운 건 이렇게 뭔가 이제 좀 근로소득을 좀 잘 다스리고 관리를 잘하는 분들이 좀 줄어들고 있다는 거. 돈을 못 모으고 심지어는 빚까지 생기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 그게 안타까워요. 인생을 길게 봐야 됩니다. 길게. 근데 길게 본 사람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돈이 없으면 현재 보게 됩니다. 멀리 못 봐요. 당장 사는 게 힘들기 때문에. 돈이 있으면 멀리 봅니다. 당장 힘든 거 극복할 수 있어. 5년 뒤, 10년 뒤 내가 2억을 모으려면 얼마나 걸리고 3억을 모으려면 얼마나 걸릴까, 이런 거 생각하게 돼. 그럼 멀리 봐야 되잖아요. 근데 돈이 없는 분들은 당장 오늘 어떻게 보내지, 이번 달은 어떻게 넘길까, 이 생각만 해. 마음가짐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 마음가짐의 차이가 어떤 재산의 차이도 벌어집니다. 점점 격차가 벌어져요. 지금 뭐 1억은커녕 뭐 모아놓은 게 없는 사람들하고 1억 이상 모아놓은 사람들 안 벌어질 것 같아요. 점점 더 벌어지지. 성실하게 사는 것을 조롱하는 분위기도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많이 힘들겠지만 다들 흔들리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하러 힘들게 사냐, 그래봤자 부자 안 되는데, 야 그래봤자 뭐 서울에 아파트 못 사는데, 이딴 식으로 좀 매도한다는 거죠. 근데 일반 사람들 다 성실하게 사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일반 사람이 성실하게 사는 것을 모른다는 것 자체가, 무시하는 것 자체가 걸러 먹었다는 거죠. 일반 사람은 성실하게 살면 어떻게 답은 보여. 근데 그 성실함마저 무시하고 평가 절하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미래가 없는 거죠. 그래도 뭔가 성실하게 살아야, 성실하게 살아서 뭔가 증명하는 게 있어야 그나마 이 인생이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살만해집니다. 근데 그런 거 마저 안 하면, 성실한 마저 없으면, 뭐하는 돈 마저 없으면 그냥 뭐 사람으로 사는 거 포기해야죠.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이 잘 살지도 않는데도 돈 못 모은 사람들 공통점을 보면 남한들 하는 거 다 하더라. 테이크아웃 커피 매일 마심, 주기적인 맛집 투어, 해외여행, 공연이나 영화 관람, 배달 음식 등 이런 거 자주 하면 돈 못 모은다. 그렇죠. 오히려 집이 잘 사지 않는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해요. 정말 많이 한다니까요. 보통 유행에 민감한 사람들이 대부분 집이 잘 사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형편이 안 좋은 분들이 트렌드에 좀 예민하게 따라다닙니다. 정말로. 왜 그러냐, 그런 겁니다. 내가 돈마저 없는데 남들한테 뭔가 뒤처지면 뭔가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쪽팔린다는 거죠. 그래서 유행에 민감한 사람 조바심도 있고 굉장히 뭔가 자존감도 낮아요. 혹시나 자기가 밀려날까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남들 하는 거 다 해야 돼. 남들 먹는 거 나도 먹어야 되고, 남들이 보는 영화 나도 봐야 되고, 남들이 입는 옷 나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남들 눈치 보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는 분들이 많아요. 안타깝게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런 분들이 많아야 대한민국 경제가 돌아가긴 해요. 근데 참 안타까워 이런 분들이. 왜냐, 집이 잘 살지 않는다는 건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잘 살지 않으니까 난 열심히 살 필요가 없다.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사냐. 좀 즐기면 살지. 좀 느리면 살지. 근데 남들 하는 거 다 해보겠다는 마인드가 제일 불쌍한 마인드예요. 제일 불쌍한 마인드. 왜냐, 남들 하는 것에 정작 내가 하고 싶은 건 없어요. 남들이 원하는 삶에 정작 내가 원하는 삶은 없습니다. 그리고 남들 하는 거 자꾸 쫓아하다 보면 항상 불안해요. 왜냐, 남들 하는 거 계속 지켜봐야 되거든. 눈치를 봐야 되거든요. 그럼 내가 내 걸 해도 내 게 아니게 된 거야. 왜냐, 내가 원해서 한 게 아니니까. 그럼 뭔가를 해도 오래 못해요. 우리나라 유행이라는 게 정말 빨리 없어지잖아요. 오래 가지 못하잖아요. 유행이 끝나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게 돼버립니다. 예를 들어 옷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옷 같은 것도 유행이 민감히 사버리잖아요. 근데 이 유행이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골동품이 되는 거예요. 그냥 짐덩어리 되는 거야. 짐짝. 그거 안 입잖아요? 계속 안 입어요. 내가 막상 비싸게 주고 샀는데 막상 팔려고 하면 팔리지도 않아. 그런 경우 정말 많아요. 그래서 집이 잘 사지 않으면 어떻게든 돈 모아야 돼. 집이 잘 살지도 못하고 돈도 많이 못 버는데 남다른 거 다 해버리면 나이 먹어서 그냥 나는 그냥 빈 껍데기 인생 사는 겁니다. 빈 껍데기. 나이 먹어서 비참해져요. 나이 먹어서 남들하는 거 다 따라했더니 나이만 먹었고 가진 건 없고 사는 건 힘들고 돈은 쪼들리고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과연 그렇게 사는 게 행복할까요?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유행에 뭐 아예 쫓아다니지 마라 이 말씀 못 드리겠어요. 유행을 좀 보더라도 적당히만 하세요. 적당히. 한국은 적당히가 없어요. 이게 유행을 적당히 따라하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너무 맹목적으로 따라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거기 돈은 또 많이 쓰고 시간도 많이 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안타깝게 보는 거예요. 또 그런 분들 중에 인생이 뭔가 평탄하다거나 돈이 많은 분들 별로 없기 때문에 잘 살지 못하면 열심히 살아야 되고 열심히 살려면 돈 모아야 되고 돈을 모아야 나이 먹어서 한결 수월해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11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